지금 업비트에서 상승분이 나온 코인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코인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셔도 됩니다. 업비트 일본 캔들에서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캔들에서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면 시가부터 저가까지가 지지랑 저항, 반대로 23년도 6월달 이후에 터진 일본 캔들에서 음봉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 음봉의 종가부터 고점까지가 강한 저항입니다. 코인으로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슈팅이 나왔던 마스크 네트워크, 11월 3일에 나왔던 음봉 거래량 고점인 5,275원을 돌파봉 마감하고 플러스 11%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동시에 음봉 거래량이 터진 곳이 이전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항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윗꼬리를 달고 만들어주는 음봉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를 지켜준다면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준다면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코인입니다. 하나 더 예시 자료를 들면 지금 가장 관심도가 높은 코인, 눌리면 매수하고 싶은 코인을 하나 뽑자면 5일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솔라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라나는 당시에 적어도 지금 자리보다는 87,600원짜리를 돌파봉 마감하는 걸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솔라나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반등해서 저항받았던 자리가 87,600원, 정확히는 11월 10일에 나왔던 음봉 거래량의 고점에서 저항받았습니다. 저항받은 코인들을 돌파하면 강한 슈팅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고점에서 음봉 거래량과 양봉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양봉에서 나온 거래량은 어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5,730만원,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42,420달러를 터치해 주었습니다. 거래량까지 터져 주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고 이제부터는 고점이 나왔으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도 관심 가져볼 만한 알트코인, 결국 아직 추세를 깨지 않은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를 할 거고 다른 코인들은 추세를 깬 코인들일 텐데 그럼 그 코인들은 이제부터 하락이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어디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 관점부터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행에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가장 많게는 최근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상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고 신규 유입 투자자분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브리핑 먼저 정리하면서 제가 보는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은 조정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은 조금 다르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거래량이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 시장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알트코인들은 어제 나왔던 스택스처럼 크게 펌핑이 나오는 코인들도 하나 두 개씩은 터져줄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다뤄드렸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틀 전 영상에서 저는 최근까지의 브리핑을 세 줄로 요약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은 최근에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최대로는 40에서 42K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시점에서 비트는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나올 조정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매수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 그리고 비트갱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언급을 꾸준히 드렸었기 때문에 2023년도 8월 18일에 이때 매수했던 비트코인 원화평단 3,600만원은 12월 4일 어제죠. 전부 다 매도가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53%로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저는 어제 이제부터 다시 비트코인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디테일한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어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매수 매도 관점 혹은 아직도 비트코인 비중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딱 같이 저랑 비트코인을 매수를 잡아보기에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멤버십은 하루에 1,000원, 한 달은 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 딱 한 달만 비트코인 매수 전략만 같이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셔서 관점 참고하고 그냥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혹은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처럼 동일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매수했다 매도했다 정도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도 공유를 드릴 겁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은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브리핑 먼저 참고해보시고 더 디테일한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비트가 당장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아직까지 완벽한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내가 들고 있는 걸 팔아야 하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비트를 매도하는 이유는 제가 비트코인 매수에 들어갔던 구간이 처음 급락이 나왔던 구간에서 하락에서 매수를 진행했었고, 제가 기대했던 하락값보다는 그 조정이 깊지 않았고 빠르게 올라오면서 ETF 거짓 찌라시를 터트리면서 올라왔었는데, 이 라인에서 제가 비트를 비중은 전체 시드에서 10%밖에 확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은 낮지만 저 스스로는 정확했던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있는 단기 고점에서 비중은 전부 매도가 나간 거고, 지금부터 다시 눌리면 비트는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중은 전체 시드 대비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기는 내년 3월 이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모아가는 장기 투자가 아닌 손절가를 정해두고 매수하는 단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매수가 진행되면서 이후의 매도는 나중에 브리핑으로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현재 저는 비트코인 고점에 대해서는 5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고점 신호는 비트코인 차트,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별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는 22년도 11월 달부터 올랐던 지금의 추세를 하단으로 한 번은 이탈하는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2년도 11월부터 이어온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 반등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플러스 1.55%를 추가적으로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면 비트의 추세 역시도 살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어제 나온 도미넌스의 반등이 앞으로 비트가 조정이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그 추세를 방어 목적으로 올렸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은 이유 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말은즉 비트가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크게 안 눌릴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SEC에서 절대 승인 안 한다라고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알트장은 이 추세를 깨는 자리라는 말도 됩니다. 다시 말해 알트코인 불장은 예견된 것과도 같습니다. 벌써부터 알트코인 못 샀다고 조급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알트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제외하고 비트코인 차트,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고점 신호는 다이버전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추세 반전을 보이는 지표입니다. 가격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매수세라고 부르는 RSI 지수가 따라붙지 못할 때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표 설명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7K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상승 구간에서 일본 캔들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었던 구간은 2월달, 4월달, 그리고 7월달까지 매번 고점에서 다이버를 형성해주면서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상승이 시작했던 바닥에서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상승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이버전스 역시도 수많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이버전스만 놓고 상승이다 하락이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편적인 현재 구간만 보더라도 일봉에서 다이버전스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고점을 높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5가지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 고점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만들었던 게 다이버전스라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다이버전스를 참고해 봐야 하는 지표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도 결국은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그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한다면 가격을 버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이번에 비트가 고점을 올리는 자리에서 이더리움에서도 역시 다이버전스가 나와주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하고 있지만 일봉에서 눌림이 나온다면 비트와 동일하게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을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종료되면 그 후에는 지금은 이더리움으로 몰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깨지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될 거고, 이더리움이 오르면은 알트들이 크게 튀어오를 겁니다. 저는 이더리움도 이 저점 자리를 깨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기 전 채널링으로 먼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이 아직 남았다라고 분석을 드렸던 주요 포인트가 테더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최근 분석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저점을 낮추면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전의 채널을 돌파 이후에 나왔던 채널을 테스트하는 이 움직임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 역시도 이 채널의 하단부를 테스트하러 가는 그 조정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분이 나와준다면 플러스 22% 정도의 상승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분을 보여주고 한 번 더 고점을 형성해주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새로운
채널링을 만들면서 또 다른 하락 채널링을 만들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점 자리를 기준으로 결국 여기서 저항을 맞았다는 건 다시 이 채널의 바닥 라인을 보러 간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 하락분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고점을 한 번 더 형성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텐데, 그때 나오는 이 채널의 하단부 라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형성되는 그 고점 자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매수를 준비하고 있고, 포트가 내년까지 구성이 되면 내년 초에는 다시 또 지금처럼 현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일본 캔들 기준으로 거래량도 들어왔고 봉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은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승이 나온다면 거래량과 올라온 그 각도도 봐야 되는데, 보통 지금처럼 나온 고점 형태는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전부터도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에서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그 자리를 고점으로 만들어 주었었고, 사실상 눌린다면 이 고점에서 지금처럼 이런 큰 하락이 나와주기보다는 이전처럼 이런 조정문이 나와주고 추가적인 고점을 형성해주는 딱 이때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거래량을 통해서 알트코인들도 분석을 좀 봐야 될 텐데, 알트코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알트도 비트코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장에 솔라나부터 시작해서 자발트까지 자금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이렉트로 나오는 하락은 없을 겁니다. 상승에서도 조정이 있듯이 하락에서도 조정값인 반등분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반등이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제 스택처럼 하나 두 개쯤은 크게 튀어주는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코인들 중에서는 다음 상승 아니면 어쩌면 조정을 기다린다는 저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 바로 시작되는 또 다른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건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비트 일본 캔들에서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캔들에서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면 양봉의 시가부터 저가까지, 그리고 반대로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터진 일본 캔들에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 음봉의 종가부터 고점 자리가 강한 저항 자리입니다. 음봉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현재 업비트에서 상승률을 1위로 달리고 있는 코인이 플로우입니다. 제가 어디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첫 번째로 6월달부터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캔들을 찾고, 그 캔들, 이 캔들이 양봉 캔들이라면 양봉 캔들의 저가부터 시가 자리는 강한 지지랑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로우 코인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구간이 여기 2023년도 7월 2일 자리고, 저가부터 지금의 시가 자리까지 이 자리가 결국 강한 저항 자리일 텐데, 계속해서 윗꼬리를 저항받았던 구간을 이 자리 위에서 일본 캔들로 몸통 마감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반등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업비트에서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양봉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그 자리는 새로 시작하는 캔들이 아니라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7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의 조정 기간을 갖췄었고, 해당 자리에서 저항받고 확실하게 몸통 마감해 주었을 때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거래량이 나온 코인보다는 거래량이 나올 코인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당시에 제가 하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게 솔라나 코인이었었는데, 솔라나 코인 보면은 당시에 솔라나가 이전에 FTX로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졌던, 양봉에서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구간,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 솔라나가 이때가 2022년도 11월 11일입니다. 당시에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이 양봉 캔들의 저가부터 시가까지 결국 여기가 지지랑 저항 자리가 된다는 건데, 해당 자리를 지지받지 못했을 때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되지만, 다시 이 자리를 돌파봉 마감하고 지지받았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해당 자리를 여기서도 이탈하지 않고 솔라나는 현재까지, 당시 차트부터 현재까지 플러스 377%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스택스 코인도 보면은, 스택스 코인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어제 나왔던 이 캔들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줬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터졌던 양봉 캔들은 공식처럼 외우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대 캔들이 나와준 종가 자리에서 바로 출발하는 건 우리가 부담스럽다, 못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장대 캔들에서 눌려준다면 이 캔들의 중단 자리랑 이 캔들의 시가 자리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식을 먼저 이 차트에 좀 대입을 해보면은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그 거래량 캔들을 봤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캔들인데, 자 여기가 23년도 6월 21일 양봉에서 나온 거래량이니까 양봉에서 나온 캔들의 거래량은 시가부터 저가 자리까지, 자 스택스 코인 지금 보면은 저가부터 시가 자리까지가 자 여기가 977원입니다. 대략 이 정도면은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면은 강하게 저항받을 수 있다. 자, 이 자리를 저항받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항받는 이 캔들이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조정 기간이 있었고 그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봉 마감해주는 캔들이 나오신다면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플로우도 동일한 차트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미 스택스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인지 혹은 새로 출발하기 위한 거래량인지 지금 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눌려주는 그림을 보여준다면 중단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와주는지 혹은 시가까지 밀린지,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관심 종목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스택스랑 플로우 설명드렸고, 저도 알트코인은 정말 최대한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이는 게 세이도 좀 상승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세이코인도 6월달 이후부터 나왔던 거래량이 나왔던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 결국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첫 번째 조건이 형성되고, 그 다음으로 나온 거래량이 음봉에서 나온 11월 29일에 나온 거래량입니다. 이 음봉에서 거래량을 키운 코인이기 때문에 음봉 거래량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시가랑 종가 자리. 자, 오늘 만약에 마감되는 이 세이코인이 현재 지금 408원 9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어제 나왔던 캔들처럼 이 위에서 양봉 캔들로 마감되지 못하고 윗꼬리를 한 번 더 달아준다고 하면은 해당 자리는 중요한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밑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양봉을 쌓아주지 않는 이상은 해당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또 시작이 된다. 제가 오늘 알트코인들을 정말 많이 진짜 다 다뤄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다 다뤄드리다 보면은 영상만 길어지고, 영상이 길어지니까 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요점 정리만 좀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그런 알트코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다면 그 알트코인들은 오늘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이런 코인들은 좀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테니까, 혹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댓글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